안녕하세요, 나리예요. 오늘은 제가 예전에 신천지 사람을 좀 만나서 토론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토론에서 이겼던 썰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그 대학원에서 그 전시회를 하고 있었던 때에 그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 대학원 제가 그때가 2013년이니까 상당히 이제 오래된 얘기네요. 아무튼 그렇게 제가 전시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전시장에 그분이 찾아와서 전시를 이렇게 보시더니 저한테 이런저런 질문도 하시고, 굉장히 전시가 흥미롭다. 그리고 자기도 연기를 하는 학생인데 나랑 이야기를 더 나눠보고 싶다면서 연락처를 여쭤보시더라고요. 사실 그때 제가 전시를 하면서 저를 알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간 그 간이 명함 같은 거를 제가 만들어서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드리면서 그러면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이제 연락을 주시라 하고 이제 연락처를 줬었죠.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분이 뭐 이런 종교나 뭐 이런 거에 관련돼 있을 거라고는 사실 꿈에도 생각을 못 했어요. 왜냐면 장소 자체가 그 제가 전시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 뭔가 이렇게 그런 분위기에서 그런 접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그 상상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며칠이 지나고 나서 그분이 이제 연락이 왔고, 그럼 어디서 커피라도 마시자 이래서 그때 만났던 데가 그 양화대교인가 그 가운데 왜 카페 있죠. 그 카페 생긴 그 거기서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 제가 그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제가 조금 일찍 나가서 마실 걸 시켜서 이제 마시면서 그분을 기다렸어요. 근데 이제 조금 있다 오셔서는 음료수를 안 시키고 그냥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음료수 사드릴까요? 이랬더니 괜찮대요. 자기 안 마셔도 된다고 하면서 그때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죠. 뭔가 이렇게 정말 그 상대방과의 그런 대화나 이런 시간을 즐기려고 온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를 감지를 한 거예요. 왜냐면 와서 아무 음료수도 시키지 않고 그냥 앉아서 나랑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는 태도 자체가 뭔가 그 이외의 목적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첫 번째 이상한 생각이 들었었죠. 뭐 일상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제 좀 하고 전시나 뭐 이런 거 관련된 거 공부하고 있는 거 그분이 이제 뭐 연기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진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뭐 몇 분 정도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먼저 물어봤어요. 한국에서는 좀처럼 낯선 타인한테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거는 경우가 잘 없는데 좀 놀라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놀라웠다. 대부분 이제 그런 식으로 먼저 접근하는 경우는 한국에서 그런 뭐 도를 아세요나 뭐 신천지에 대해서 그때 제가 잘 몰랐으니까 그런 이제 종교적인 목적이 있거나 혹은 뭔가 상품을 판매하려는 뭐 보험이나 뭐 이런 분들이 먼저 이렇게 오지, 한국은 그냥 낯선 타인을 알고 싶어 하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문화적 분위기가. 그래서 그게 되게 나는 낯설고 신기했다라고 이제 먼저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보려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약간 그 눈빛이 흔들리더라고요. 동공이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는 뭔가 목적이 있구나. 나하고 정말 사적으로 이제 알려고 온 게 아니라 그 이외의 목적이 있구나라는 거를 거기서 이제 두 번째 신호를 캐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약간 당황을 하는 것 같다가 저한테 이제 뭐 이 요즘에 뭐 걱정은 없냐, 뭐 고민하는 건 없냐, 뭐 인생은 잘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나름 즐겁게 살고 있다. 그때도 제가 이제 독서 모임을 하고 있었고 이런저런 모임도 하고 난 나름 나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랬더니 뭔가 이렇게 성취에 대한 그런 뭐 있잖아요. 제가 그때 대학원이었으니까 약간 좀 나이나 뭐 성취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저의 약간 그런 심리적인 허점을 노리려고 계속 이제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이제 가족이나 뭐 이런 제가 이제 그 부모님이 외국에 계시고 저는 이제 혼자 한국에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그리움이나 뭐 이런 걸 계속 이제 공략해서 계속 뭔가 파고들려고 하는데 사실 뭐 저는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나 이런 거가 크게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이제 먹잇감을 던져주지 않았죠.
그리고 저는 이미 2번의 신호를 감지를 했기 때문에 아, 이 사람한테는 나의 뭐 이런 정말 내밀한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이미 그 가드가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 5분 10분 정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종교가 뭐냐고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기독교긴 한데 내 종교를 되게 그렇게 엄청 뭐랄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모든 사람은 각자의 그 배움을 통해서 각자가 원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뭐 도를 믿는 사람은 뭐 그 도를 수행하면서 그 도를 통하게 되는 것이고 뭐 불교를 믿는 사람은 불교를 통해서 열반을 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각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각자의 원하는 그런 좋은 곳에 가게 되는 것이지 나는 하나의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독교를 믿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종교나 믿음 그 방식에 대해서도 존중한다. 근데 이제 그때쯤 되니까 저는 이제 머릿속에 계산이 다 되더라고요. 아, 이 사람은 뭐 그때까지만 해도 그 증산도가 많았기 때문에 증산도나 뭐 이런 종교 이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전파하러 온 사람이구나. 나에게 그런 종교적인 믿음을 좀 이렇게 강요하고 싶어서 본인들은 이제 전도라고 생각하겠지만 강요하고 싶어서 나와 이야기를 시작한 사람이구나 라는 게 사실 뭐 5분 10분 안에 다 이제 판단이 됐어요. 저는 이제 그 커피를 시키지 않은 순간부터 그 여자가 나에게 목적이 있다는 걸 알고 굉장히 그거를 이제 집요하게 저도 이제 그 여자를 약간 어떻게 보면 압박적으로 이제 계속 질문을 해가면서 뭐 그쪽도 나에게 원하는 그런 허점을 찾고 싶었겠지만 저 또한 그런 허점을 찾으면서 계속 이제 질문을 해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도 끝까지 이제 그 저하고 그 말 싸움을 놓지 않고 계속 반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면서 아니다. 그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족의 행복이나 가족의 뭐 구원이나 이런 게 다 달라질 수 있다. 이러면서 저한테 그 자기가 믿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공부해 볼 생각이 없냐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는 지금 상태로 행복하고 새로운 종교를 더 알고 싶은 생각이 없고 너는 이제 너가 믿는 걸 통해서 좋은 곳에 가라. 나는 내가 믿는 걸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좋은 곳을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내가 뭔가를 해서 남들이 잘 된다고 믿는 그거의 원리 자체는 기복신앙적인 생각이다. 그런 접근이다. 라고 이제 제가 얘기했더니 자기가 믿는 건 뭐 그런 기복신앙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유일한 정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나는 내 정답은 내가 내는 거고 그걸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는 없는 거다. 라고 이제 계속 이런저런 티키타카를 하다가 그분이 이제 안 되겠나 싶었는지 자기가 이제 스승으로 모시는 사람이 있는데 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내가 다른 사람을 또 만나서 이 이야기를 해야 되냐고. 네가 지금 나하고 하는 이야기에서도 그 뭐랄까 나를 설득을 하지 못하는데 내가 왜 너의 다른 친구를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난 솔직히 오늘 만남 자체가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 왜냐면 나는 너를 전시회에서 만났고 나는 솔직히 너에게 그런 뭐 예술적인 거나 개인적인 그런 관심이 있어서 더 만나자라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너는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믿는 종교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오늘 나를 만난 거 아니냐. 그래서 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네가 진실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나는 불쾌하다 이미. 나는 그런 식으로 사람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한다. 그랬더니 이제 좀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 여자가 이제 귀를 꺾지 않고 눈을 똑바로 뜨고 저한테 막 그러면서 자기가 믿는 게 사람을 구원해주는 그런 진리인데 왜 너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시간을 쓰고 있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런 식으로 본인이 믿는 것이 다 옳고 남들도 똑같이 본인과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거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다.
너같이 생각하는 사상가들이 독재자가 되는 거고 이 세상의 다양성과 평화를 망치는 사람인 거라고. 본인이 누구를 위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아무도 그걸 바라지 않는다.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의 만족을 위해서 그걸 하는 거지,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이제 제가 그랬죠. 그 여자가 이제 화를 내면서 저같이 이렇게 앞뒤 막히고 말 안 통하는 사람 처음 봤다면서 막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지금 이런 토론에 대해서 항상 열려있는 사람이다. 너가 논리가 있고 할 말이 있으면 계속 이야기를 하라고. 나는 언제든지 열려있다고. 그런 토론에, 건강한 토론에 열려있다. 다만 다음에 만날 때는 그런 너의 목적과 그런 만남에 대한 그런 이유를 명확하게 해라. 남을 이렇게 속여먹지 말고. 그리고 이미 제가 그 왜 연락처를 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이 지금 오늘 한 대화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반박거리가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 여자가 막 불구락불구락 화를 내면서 너같이 그렇게 앞뒤 박힌 사람 처음 본다면서 막 자리를 박차고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분을 한 총 뭐 한 30분 정도 만나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저는 솔직히 좀 기분이, 그러니까 처음에 그 만남의 목적 자체가 기분이 나빴기 때문에 약간 이 사람을 탈탈 털어가지고 혼을 내줘야겠다. 너가 논리로 한번 당해봐라. 그런 약간 기분 나쁜 그게 너무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사람의 그런 순수한 호기심, 사람이 사람을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 순수한 믿음과 이런 것들을 파괴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라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왜 속여서 포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 문화 활동이나 독서 모임이나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쳐가지고 스터디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쳐가지고 사람을 모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 이게 신천지였다,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접근 자체가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굉장히 순수하게 이 사람에 대해 뭐 이름도 모르고 뭐 나이도 모르고 하지만 그냥 뭐 같이 버스를 기다린다던가 비행기를 탄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옆에 앉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가 정말 뭐 철학이나 종교나 뭐 정말 깊은 깨달음이 있었던 이야기 뭐 이런 걸 진지하게 나눴던 그런 좋은 경험이 저에게는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낯선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 저는 되게 그런 대화가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궁금해가지고 그분 이름이 좀 특이했어요. 그 반복되는 말이 있는 이제 이효리처럼 약간 이렇게 그런 반복되는 이름이 있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에 쳐봤죠.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신천지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분을 만나기 전에도 비슷한 뭐 증산도나 이런 분들을 몇 번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총 치면 한 3번 만난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도 다 처음에 저는 한국이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걸 모르고 이제 외국에서 살다가 왔으니까 되게 순수한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했는데 이제 뭔가 이상하다 이제 몇 번을 느끼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되게 이제 그분들이 사실 논리가 별로 없거든요. 몇 단계만 내려가면 그분들은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자기들도 그렇게 엄청나게 뭐 논리적 고증이나 이렇게 따져가면서 학문으로 이걸 공부한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본인이 그런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더 나아 보이는 누군가가 하는 이야기에 이렇게 혹해가지고 그 종교를 믿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허점을 또 사이비 종교가 되게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그런 분들은 그런 대화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제가 그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면 화를 내죠. 근데 다 제가 만났던 그 3분은 다 저한테 이제 말로 털렸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저의 개인정보가 그분한테 있고 그분의 개인정보도 저한테 있었지만 그 대화를 이후로 한 번도 그분들은 저한테 연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항상 마무리는 언제든지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연락을 해라. 하지만 연락을 하지 않으셨죠. 네, 여기까지 제가 그 신천지를 만나서 어떻게 보면은 그분의 멘탈을 좀 털어드렸던 그런 썰이었고요. 재밌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런 썰을 조금 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풀어볼게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